안녕하세요, 소보로방입니다. 오늘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릴 소설은 세계 3대 추리소설이라 불리는 작품 중 하나, 엘러리 퀸의 Y의 비극입니다. 1932년에 쓰여진 작품이지만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 엘러리 퀸의 Y의 비극,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2월 어느 날 뉴욕 바다에서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시체는 요크 해터라는 노인으로 얼마 전 남편 실종 신고를 한 에밀리 해터의 남편이었죠. 뉴욕 경찰본부 강력범죄과의 샘 경감은 사건을 수사했습니다만 자살로 인한 사망이 명백해 보여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해터 집안의 주치의인 메리엄 박사를 통해 시신이 요크가 맞다는 확인을 받았고, 검시의 레오 실링 박사가 타살로 보이는 흔적은 없다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은 자살한다는 요크 해터의 유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정상적이지 않은 해터 집안의 사람들 때문에 요크 해터가 자살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댔습니다. 미국 제1의 여자 부호로 불린 에밀리 해터는 마귀 할멈이라 불릴 정도로 괴팍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하고 요크와 두 번째 결혼을 했죠. 요크는 촉망받는 화학자였지만 독재적인 아내 때문에 꿈을 접었고 아내에게 매달려 사는 꼴이 되었습니다. 세 아이의 아버지였지만 아이들에게도 존경받지 못하는 아버지가 된 것이죠. 첫째 딸 바버라 해터는 천재 시인으로 해터 집안 중 그나마 정상적인 사람이었고, 동생 콘레드는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주정뱅이였습니다. 그는 마사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고 13살 제키, 4살 빌리, 두 아들이 있었죠. 셋째 질 해터는 사교계를 즐기고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악녀였습니다. 그리고 해터 집안에는 또 한 명의 사람, 루이자 캠피언이 있었습니다. 에밀리와 에밀리의 전 남편 톰 캠피언의 딸이었죠. 선천적 장님의 벙어리였고 성인이 될 때쯤 귀까지 멀었지만 그녀는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크가 사망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해터 집안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루이자는 항상 같은 시간 달걀술을 마셨는데 어느 날 루이자가 달걀술을 마시러 갔을 때 말썽쟁이 제키가 그 달걀술을 뺏어 마시고는 고통스러워한 것이죠. 다행히 제키가 바로 토를 해서 목숨은 건졌지만 사람들은 누군가가 루이자를 노리고 달걀술에 독약을 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두려워합니다. 누군가가 루이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에 샘 경감과 뉴욕 지방검사 윌터 브루노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둘은 범인이 화학자였던 요크 해터의 개인 실험실에 있던 독약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가족 모두가 용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마땅한 증거가 없어 범인을 찾지 못했고, 은퇴한 노배우 드루리 레인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관찰력과 추리력으로 과거 경찰을 도와준 적이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드루리 레인 역시 범인을 바로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2달 뒤 또다시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에밀리 해터가 살해당한 것이죠. 사건 현장은 에밀리와 루이자가 함께 자는 침실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딸 루이자를 안쓰러워했기 때문에 같이 데리고 잘 만큼 챙겼는데 누군가 방으로 침입해 에밀리를 살해한 것이었죠. 드루리 레인은 샘 경감과 함께 현장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에밀리는 머리를 가격당하긴 했지만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었고, 시각과 청각이 없는 루이자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범인에 대해 도움을 줄 만한 것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조사하던 드루리 레이는 주사기 바늘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있었던 과일 바구니를 조사했고 경찰의 도움으로 과일 속에 독극물이 주입되어 있던 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루이자가 과일을 매우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드루리 레이는 범인이 노린 사람이 달걀술 사건처럼 루이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에밀리는 우발적으로 살해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죠. 독약은 달걀술 사건과 마찬가지로 요크의 실험실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드루리 레인과 샘 경감은 해터 집안 사람들을 만나며 증거를 얻기 위해 노력했죠. 해터 가족은 물론
해터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를 조사하고 면담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채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요쿠의 실험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2시간 만에 불은 꺼졌지만 항상 경찰들이 실험실을 지켰기 때문에 불이 어떻게 났는지 의문이었죠. 드루리 레이는 실험실 벽난로를 조사하다 벽난로를 통해 뒤쪽 방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불이 난 트릭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며칠 뒤 에밀리 해터의 장례식이 치러졌고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새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긴 하지만 루이자를 보살핀다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었죠. 에밀리의 변호사는 에밀리는 원래 자신이 사망하면 요쿠 해터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주려 했지만 요쿠 해터의 사망 소식 이후 유언장을 변경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이자를 죽이려 한 범인의 동기가 유언장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샘 경감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죠. 드루리 레이는 실험실 벽난로를 조사하다 종이 묶음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묶음을 꼼꼼히 읽죠. 그 종이는 요쿠 해터가 쓴 소설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안을 배경으로 하는 추리소설이었죠. 그 소설에는 범인이 어떤 트릭을 쓰고 어떻게 살인을 저지르고 어떻게 용의선상에서 피하는지에 대한 추리소설의 개요가 적혀 있었습니다. 해터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었죠. 추리소설은 루이자를 살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에밀리 해터를 살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달걀술 사건으로 루이자를 살해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두 번째 에밀리 해터를 살해한 뒤에도 과일에 독극물 증거를 흘려 루이자를 죽이려는 목적으로 계속 보이게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아직 벌어지지 않은 세 번째 사건에 대해서도 적혀 있었습니다. 독극물을 조금만 루이자가 먹을 음료에 넣어 루이자가 죽지 않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죠. 또 한 번의 살인 미수를 만들어 범인이 여전히 루이자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경찰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설상에서의 범인은 이미 사망한 요쿠 해터였습니다. 요쿠는 자신을 자신의 이름 첫자를 따 Y라고 표현하고 있었죠. 드루리 레이는 머릿속으로 추리를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는 종이 묶음을 찾아낸 벽난로 뒤편에 흰색 액체가 든 시험관을 찾아 다른 시험관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샘 경감에게 부탁해 경찰들을 철수시켜달라 부탁했죠. 소설에서 나온 세 번째 사건을 유도한 것입니다. 드루리 레이는 몸이 아픈 척 해터 집안에 하루를 묵으며 몰래 숨어 범인의 행태를 지켜봤습니다. 범인은 루이자가 마실 음료에 시험관의 독약을 쏟아부었습니다만 다행히 드루리 레인이 바꿔치기한 시험관 덕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다음날 저녁 드루리 레인은 돌연히 수사에서 손을 떼겠다 말했습니다. 실패했다며 말이죠. 드루리 레인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던 샘 경감과 윌터 브루노 검사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중 제키가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독살당한 것이죠. 경찰들은 난리가 났습니다만 드루리 레인은 제키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시간은 흘렀고 경찰도 결국 철수했습니다. 미제 사건이 된 것이죠. 얼마 뒤 샘 경감과 브루노 검사가 드루리 레인이 뭔가 알고 있으나 말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다며 드루리 레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드루리 레인은 이미 사건이 해결되었다며 범인은 바로 제키라 말했죠. 제키가 할아버지인 요쿠 해터의 소설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다며 그는 13살짜리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실수 그리고 증거들을 이야기했고 자신이 왜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법률대로 해야 할지 소년을 지켜야 할지 고민했으며 제키에게 선택권을 주고 싶어 했고 제키를 시험했다고 말했습니다. 드루리 레이는 제키가 약간의 독극물을 넣어야 하는 상황에서 시험관에 든 액체를 모두 넣는 것을 보고 제키를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 생각했다 말했습니다. 샘 경감과 브루노 검사는 매우 놀랐죠. 잠시 후 샘 경감은
제키가 죽은 상황에 대해 생각한 뒤 드루리 레인에게 제키가 어떻게 독약으로 죽을 수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샘 경감의 물음에 드루리 레인은 대답하지 않은 채 소설은 끝이 납니다. 에거서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윌리엄 아이리시의 환상의 여인과 더불어 세계 3대 추리소설이라 불리는 이 소설은 일반적인 추리소설과는 다르게 범인을 가리키는 여러가지 증거들을 여과 없이 독자들에게 알려 독자들이 소설 속 주인공들과 함께 추리 경쟁을 하게 하는 재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독자와의 공정한 게임을 중요시하는 엘러리 퀸의 특징이라고 하죠. 작가가 유도하는 방향이 아닌 자체적으로 추리하는 재미가 있는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린 엘러리 퀸의 Y의 비극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